오늘 주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월가 동향부터 간단히 체크하지요. 월가 동향은 사실 우리 국내 주식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지니까 매일매일 어떤 시황에 따른 트레이딩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의 분위기나 심리 상태를 이해하기 위한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월가 동향을 체크하면 오늘 또 월가는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경기 지표, 경제 지표가 신통찮았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랐는데 왜 그런 거지요? 투자자가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시장의 해석이에요. 그래도 투자자가 괜찮다, 그래도 이런 주식 시장이 그런 겁니다. 시장이에요, 이게. 그래서 매우 그럴싸한 해석을 붙이려고 하지만 붙일 거리가 별로 없을 때는 그렇게 또 해석을 해버립니다. 구태 해석하자면은 어제 FOMC 회의에서 금리 정책에 큰 변화 없이 기존대로 유지하겠다라는 것이 시장에 긍정적이다. 이렇게 갖다 붙이면 되는 거죠. 오늘 시장의 가장 중심 종목 우리가 시사점을 찾기 위한 이걸 시장의 드라이버 주도하는 운전대를 잡은 주식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주식을 보면은 AMD,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어제 어닝 서프라이즈로 다른 기술주는 지금 잠깐 주춤해 있는데 그동안에 사실 주춤해 있던 반도체주가 굉장히 강한 랠리를 펼쳤죠. 어제 7% 급등을 했는데 상당히 의외였습니다. 다른 기술주들은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해도 선반영했다 그러고 또 중국 차이나 리스크 때문에 주춤해 있고 눈치 보기를 좀 하고 있는데 이건 예외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굉장히 강하게 실현했다. 그런데 반도체 경기가 당연히 좋아야 그래야 되는 게 당연해요. 사실은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중심 종목이고 모든 기술적 트렌드, 신기술 트렌드가 반도체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설계 기술 세계 최고인 AMD가 당연히 수요를 기반으로 해서 실력 갖춘 세계 최고의 실력에다가 나무랄 데 없이 사상 최고가를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제 이 7% 급등은 사상 최고가 돌파하기 전에 최근의 고점 돌파였지. 오늘 추가로 5% 돌파하면서 이게 신고가, 사상 최고치, 올 연초의 사상 최고치를 드디어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제 충분히 7%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마무리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왜 추가로 5% 오르느냐? 이게 기술적인 이 차트의 힘입니다. 차트 힘이라는 게 시장에서 이 차트를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이죠. 이게 시장의 수급입니다. 그래서 전고점 돌파다. 이게 사실 52주 신고가 돌파라는 것은 차트쟁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수급에 자신있게 가담하는 그러한 기준점이 됩니다. 이 차트 분석이에요. 근데 시장의 트레이더들은 거의 대부분 이 차트에 의존해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MD 덕분에 여기에 묶여있는 여러가지 ETF 금융상품들이 같이 움직이니까 이 세미컨덕터 ETF, 세미 ETF가 같이 지금 요거는 전고점 돌파를 아직 못하고 있나요? 하여튼 이 사상 최고치 이제 바짝 근접했죠. 그러니까 이것도 내일 되면 또 돌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기술적인 수급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이제 몰리는 이런 현상이죠.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이거 단기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 이 차트를 보고 매매를 하면 되겠구나 해서 대부분 여기에 이제 현혹이 됩니다. 트레이더. 이 주식 투자자가 투자를 하다가도 이런 단기적인 움직임을 보고 있으면 은근히 유혹을 받습니다. 이게 미련하게 계속 이렇게 가지고만 있을 게 아니라 저렇게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면 더 좋은 수익을 낼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주식 투자 오래 했다는 사람들은 대부분 차트쟁이가 돼버리고, 이 차트를 가지고 매매를 발빠르게 잘 하면은 전문가라고 이렇게 뭐 전문가라고 이름을 붙여주기도 하고 자기가 그렇게 또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린이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여기에 현혹되면 안 되는 매매 방식입니다. 매매 자체를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근데 이게 반드시 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걸 보고 있으면. 그래서 그것을 오늘 한번 얘기해 보겠는데요. 반드시 하게 되면 어떻게 되지? 쪽박이에요. 결론은. 이게 며칠 전에 이 CNBC 보니까 이제 오랫동안 이 사람 출연을 오래 한 사람이어서 제가 얼굴도 익숙합니다만, 옵션 트레이드예요. 이 기술적 단기 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그것도 아주 발빠르게 잘한다고 인정을 받으니까 뭐 방송에도 나오겠죠. 근데 이 사람이 마이크론 주식이 앞으로 크게 떨어질 것이다 하고 예상하고 하락 배팅을 굉장히 크게 했다. 휴즈 배트 했다. 이 며칠 전에 했는데 지금 이게 이때 $76였네. 그죠? 근데 지금 오늘 AMD하고 ETF 덕분에 지금 반도체가 같이 움직이면서 $77로 또 올라서고 있잖아요. 이 사람 이게 되게 크게 배팅을 했는데, 하방 배팅을 했는데 가슴이 덜컹하겠어요. 밤에 잠을 제대로 잘지 모르겠네. 이게 왜 이걸 가지고 하락 배팅을 했느냐. 이 차트 보고 전저점을 이탈했다 이거죠. 52주 신고가 반대편에는 52주 신저가 뭐 이런 식으로 반대로 해석하겠죠. 그래, 전저점을 이탈했으니까 크게 이제 이거는 왕창 떨어진다 이렇게 보고 휴즈 벳이라고 하랬잖아요. 휴즈 벳. 이게 트레이드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도박꾼이에요. 트레이드는 영리한 전문가가 아니라 도박꾼이란 말이에요. 갬블러란 말이에요. 근데 시장에는 너무나 많은 이러한 갬블러, 빅마니들, 이게 자기 돈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빅마니들, 졸부들 돈 그냥 모아가지고 펀드를 운영을 하잖아요. 내 돈 아니니까 마음대로 막 지르는 거지.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해서 이게 맞아 떨어지면은 진짜 뭐 거부가 되고 전문가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이게 반 맞고 반 틀려요. 반 맞고 반 틀리는 거는 아무나 해도 반 맞고 반 틀리죠. 그러니까 이게 얼른 보면은 기가 막힌 기법 같은데 알고 보면 이게 반 맞고 반 틀리는 부채도사란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고요? 과거 경험이 증명을 해주니까. 이 차트를 장기적으로 이렇게 해보면 이게 우상향으로 계속 올라가요. 이게 주가가 단기적으로 이렇게 움직이지. 장기 차트를 보면은 이 월봉 보세요. 여러분 가지고 이 장기 차트를 보면은 이게 꾸준히 올라간단 말이죠. 이게 왜 이렇게 올라가지? 이 실적이 계속 늘어나니까, 수요가 계속 증가하니까. 지금 반도체가 앞으로 수요가 활짝 열려 있잖아요. 슈퍼 사이클이라 그러잖아요.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신제품 계속 기술 혁신이 일어나고 계속 그 신상으로 자꾸 바꿔줘야 돼.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단기적으로 이렇게 수급에 따라서 움직이는 데 따라 열심히 이 매매를 할 필요가 사실 없는 주식이죠.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고. 좀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단기적으로도 가만히 있을 때 또 가만히 있느니 연불한다 그러나요? 가만히 있느니 연불하는 건데 알고 보면은 가만히 있느니 장독개는 돌멩이 던지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삼성전자에도 똑같은 이제 반응이 나옵니다. 이거 보세요. 이 마이크론하고 똑같이 움직이잖아요. 연초부터 이렇게 비실비실하는 게. 이 글로벌 ETF로 다 묶여가지고 움직이니까 이렇게 수급에 따라서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매분기마다 어닝스 프라이즈 발표하고 놀라운 실적이라고 하면서도 주가는 이렇게 못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시장에 너무나 많은 갬블러들이 차트를 가지고 매매를 하고 수급에 따라 움직이니까 자금이 그렇게 움직이는 대로 얼마 전에 어떤 지인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삼성전자가 이게 지겨워 죽겠다고. 이거 지금 이렇게 미래나 곰탱이처럼 이렇게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지금 팔아가지고 지금 잘 나가는 게임주 사가지고 좀 튀겼다가 다시 추가로 더 떨어져서 다시 돌아오면은 그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저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더라고요. 내가 알게 뭐야. 그걸 알게 뭐야.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매매를 차트를 가지고 얘기 차트를 가지고 추세선을 가지고 뭐 이렇게 끊고 저렇게 끊고 뭐 그리고 또 뭐 오만 이름을 붙여가 뭐 볼린저 밴드라 뭐 오만 이름 붙여가지고 기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집에다가 대형 화면 이게 대여섯 개 그냥 쫙 벽에 그냥 설치해 놓고 이 차트의 움직임을 갖다가 매일 예리하게 관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걸 전문가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문가들이 이 남은 돈 운영을 해가지고 다 깨먹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미련한 곰탱이 같지만 사실은 투자자가 천하의 곰바오라야 투자자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영리하게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어도 쪽박을 찹니다. 천하의 삼성전자를 투자를 해서 쪽박을 차는 사람도 있어요. 단기 매매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다가 이게 차트 공부 좀 해가지고 해보다가 어쩌다가 맞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굉장히 환호합니다, 스스로. 내가 대단한 기법을 발견한 것처럼 드디어 무슨 미래는 곰탱이처럼 안 해도 되는 비법을 개발한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게 이제 매일처럼 하게 되는 거죠. 이 가치의 성장은 지금 현재 매매하고 있는 저 위에 있는 주식, 이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주식인데, 이 주가는 시장에서 이렇게 이 갬블러들에 의해서, 왜 시장에는 대부분 이렇게 해서 대부분 갬블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투자자보다 갬블러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샀다 팔았다가 주가가 이렇게 변동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주가의 변동은 이 USI 실질 가치보다 저 아래에 있습니다. 저 아래에서 샀다 팔았다가 절대로 하면 안 되는데 결국은 하게 되는, 그러나 그 결국에 하게 되는 유혹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삼성전자에 투자를 해도 쪽박을 차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아요. 기술적 매매를 하기 때문에. 오늘 월가에서 주는 시사점을 여기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